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사물탕 80첩 이제 그걸 매듭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현무경 본문으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진도가 있어야지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진도가 나가고 안 나가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 스타일은 항상 그래 정확한 걸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한 거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내가 봐도 그래 이렇게 좀 갑갑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아무튼 너무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현무경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이제 그 사물탕 80첩을 이제 전번에 말씀드리면서 항상 그 기본이 되는 걸 저는 그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도 낙서 용담 그 3대 상서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도였다 그랬잖아요. 하도는 이제 그림도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림도 이게. 그다음에 낙서는 글서자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줄여서 도서. 지금 세상에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진정한 도서는 하도하고 낙서가 근본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럼 요걸 갖다가 도라고 한 건 뭐냐? 이게 그림이잖아요. 이건 글이 되는 거고. 그림은 뭐냐면 사실은 형상을 말한 거거든요. 만물은 보이는 형상하고 보이지 않는 이치하고 그 형상과 안 보이는 이치를 갖다 법이라 그러는데 이제 법하고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형상과 법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그 형상을 드러낸 것이 사실은 하도였어요. 사실은. 근데 요 하도를 갖다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소개하신 분이 누구냐면 복희도다, 복희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복희도다 하는 게 도자도 이 그림 도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복희도는 낙서를 보고서 만든 게 아니고 하도를 보고서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똑같은 도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그림도, 이것도 그림도. 물론 낙서를 보고서 문왕도라는 그림이 나오긴 나왔죠. 문왕도. 이것도 똑같은 그림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문왕도하고 복희도는 차이가 크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문왕도는 중심에 5라는 숫자가 들어갔어요. 복희도는 중심이 텅 비었어요. 이게 이제 복희도는 그림을 가리킨 거고 그 다음에 문왕도는 글은 이치를 가리킨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치. 낙서는 이치를 가리켰는데 그 낙서를 형상으로 팔개로 그린 분이 문왕이기 때문에 문왕도라는 명칭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문왕도, 복희도 똑같은 그림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차이가 크죠. 복희도는 형상을 위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문왕도는 이치를, 눈에 안 보이는 이치를 기준으로 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복희도의 근본은 하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천부경하고 그 다음에 하도, 낙서, 또 이제 팔계 이런 거 전부 다 연결시켜서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더 간명하면서도 아주 절실하게 와 닿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로 합해되겠다. 하나로 합해가지고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는 있겠지만은 떨어진 게 아니라 결코 원래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천부경에 글 연재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돌려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좀 양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 사물탕 80첩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본이라 그러는데, 기본은 뭐냐면 북기도는 이제 권태이진, 이진, 권태이진, 송강강원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전번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적에 요걸 간략하게나마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8개, 8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항도에서는 여기에 구려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변하는데, 요걸 그 자세하게 짚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맥만 딱딱 짚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물탕 80첩을 이해하는데 첩경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걸 순서대로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게 일권천이잖아요. 일권천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북기도에서 일권천은 정남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항도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서북방으로 가죠. 이제 여기 문항도를 그리면은 남방에 이제 여기에 구가 되는 거고, 이게 사국금이죠, 남방으로. 그러니까 사선풍이 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방으로는 삼팔목이 들어가는데 삼진내가 들어가고, 여기는 그 다음에 팔간산이 들어가고, 삼팔목이 동방에 들어가고, 사국금이 이제 남방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칠하가 2하고 7 기택해 요게 서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육수 이게 6, 그 다음에 1감소 이렇게. 북방에는 일육수, 그 다음에 서방에는 이칠하, 남방에는 사부금, 동방에는 삼팔목, 중앙에는 5가 들어가잖아요.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로 믿는데, 북기도에서 이제 1, 2, 3, 4에서 8권지까지 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일권천이잖아요. 북기도의 일권천, 남방에 있던 일권천이 문항도에 뭐냐면 이 자리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북방이죠. 이 두 개는 북방 일육수.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은 서북방이라고 해야지. 이제 이게 서북방이면서 입동, 겨울이 시작하는 입동이죠. 이게 지금 제일 어두운 곳이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일 밝은 곳은 남방이고, 그 다음에 반은 반양, 그거는 동방과 서방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근데 제일 어두운 서북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일 밝은 일권천 순양이 이렇게 제일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숫자가 1에서 6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왜 하도의 일권천이 문항도에서는 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일로 들어간 그건 무슨 의미를 우리한테 던져주느냐? 이제 그런 걸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요거 전번에 한 것 같은데 1, 2, 3, 4 오늘은 8까지 전부 다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자, 왜 이곳으로 들어갔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요구하고 일권천하고 팔권지하고 한 짝이거든요. 이게 지금 부모님, 아버지하고 엄마. 근데 이게 이동한 그 상태를 보면은 요거는 일로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일로 들어가요. 서로 마주보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서로 마주보죠. 이렇게. 근데 마주보긴 보지만 원래 6에 마주보는 것은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마주봐요. 이렇게. 그럼 이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제. 그걸 알려면은 이 자리가 오선풍 장녀가 있었던 곳, 장녀가 있었고, 이 자리는 소남이 있었다. 그걸 이제 참고해서
그러면은 이 자리에 장녀가 있던 곳으로 엄마가 들어가고 소남 막내 아들이 있던 곳으로는 아버지가 들어가고 그 이치상으로 보면은 막내 아들이 있던 곳으로 들어갔으면은 그 엄마는 그 막내 딸이 있던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막내 딸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장녀, 막내 딸과 정반대인 장녀가 있던 곳으로 엄마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도대체 왜 이러한 변화를 겪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그럼 보세요. 자, 칠간산, 간소남, 간기하고, 오소풍, 장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상으로는 당연히 간소남의 짝은 해손자가 되는 거죠. 맨 위에 양이 있고, 맨 위에 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반대냐면 형상이 반대가 됐다는 얘기죠. 형상이. 이 복희도는 전부 다 그 형상이 반대가 된 걸 한짝으로 했잖아요. 삼양 그럼 삼음. 완전히 반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맨 위에 양이 있던데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양자리로 음이더라고. 완전히 반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형상이 완전히 반대되는 걸 한 짝으로 맺어 놓았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형상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즉 장녀를 보세요, 여러분. 장녀는 어떠한 상태냐면은 3양짜리에서 맨 밑으로, 3양짜리의 맨 밑으로 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3양의 맨 밑으로 음이 들어가고, 요거는 뭐냐면 3음의 맨 꼭대기로 양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둘 다 순양과 순음, 즉 순살 순자, 순을 바탕으로 했다는 게 그게 공통점이고, 또 여기서는 음이니까 맨 밑에 음이 내려간 거고, 여기서는 양이 맨 꼭대로 올라간 거예요. 양은 본래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강하잖아요. 음은 반대로 올라가는 성질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적에 뭘 할 수가 있느냐면은, 자, 아버지하고 엄마가 똑같이 이동을 했지만은 아버지는 양이 제일 높은 곳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순양하고 순음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이제 그 중에서 양이 제일 높이 올라간 게 어떤 거냐? 제일 높이 솟아오른 양을 찾아라. 그러면 당연히 이거죠. 누구? 제일 꼭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음이 제일 밑으로 하강한 건 어떤 거냐? 그럼 당연히 요거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순음은 여기 하늘이잖아요, 원래. 형상을 하늘, 순양으로 띄고 있는 하늘은 변화를 땅에서 이제 이건 땅에서 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일이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땅에서. 근데 여기는 일이 하늘에서 시작했죠. 요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순양, 맑은 양은 꼭대기로 올라가고 제일 탁한 음은 밑으로 내려갔다. 눈에 보이는 형상 위주로 하다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문학도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 그 형상이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느냐. 그 형상의 시작을 갖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심양은 형상으로는 제일 높고 맑은 곳에 있지만은 그게 물질에서 시작을 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그 얘기예요. 어떤 괴로부터 시작을 하냐. 그럼 순양의 성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순양이잖아요. 맑은 양의 기운만 남은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제일
맑은 양, 그 양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제일 맑은 양이 그 양을 괴상으로 찾으면 당연히 이거다. 왜냐하면 제일 높은 곳으로 양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질문 쓴다 그래요. 누가.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제일 맑은 걸로 따지면은 맑고도 힘이 있는 걸 따져야죠. 그거는 이거죠. 이제 그런 거 이게. 이렇게. 양이 위에 두 개가 있고 이건 양이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음이 제일 밑에 있고 음을 밟고 올라가서 이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힘도 강하고 그 다음에 두 개나 되니까 이거는 양이 하나밖에 없고 이건 양이 두 개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맑고 강하고 힘도 있고 당연히 여기에서 순양이 출발해야 그 이치가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글쎄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저 엄바 여사님 한번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엄바 여사님.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 사장님. 음소거 아니었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질문이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거는 양이 두 개나 돼. 이거는 하나밖에 없고. 두 개나 되니까 이게 더 맑고 더 강한 양이 아니냐. 그럼 순양하고 비슷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오선풍에서 출발해야지 왜 거꾸로 돼버렸느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걸 가만히 잘 보세요. 그래서 순양과 순음은 이건 음이 하나도 없고 이건 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털을 달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나머지 궤들을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음하고 양하고 막 섞여 있거든. 근데 잘 보시면은 그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반드시 음이 하나면은 양이 두 개예요. 이렇게. 여기도 음이 하나니까 양이 두 개야. 여기는 양이 하나니까 음이 두 개고. 전부 다 1대2예요. 아니면 2대1.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음이 하나면 양이 두 개예요. 그런 게 뭐냐면 음이 하나인 양, 괴상은 요거 여자개예요. 여성개. 소녀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중녀. 둘째 딸이 그렇고 그 다음에 장녀도 음이 하나고 양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1대2 중에서 음이 하나고 양이 두 개인 것은 전부 다 여자예요. 그럼 뭐 양이 두 개고 아니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면은 남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느냐면은 수요가 많은 거, 개수가 많은 거. 예를 들어서 여성계는 음이 하나고 양이 두 개라고 했는데 괴가 많은 거 있잖아요. 많은 거하고 적은 거 이제 그렇게 나눴는데 괴가 많은 것은 뭐냐면 움직이는 게 아니란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지. 움직이는 놈은 하나짜리가 움직이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태소녀를 놓고 보면은 이름 하나, 요 음이 하나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해서 소녀다, 딸내미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것도 음이 하나가 움직이잖아요. 양이 싸고 있지만은 음이 움직이니까 주인공은 여자다, 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개짜리는 뭐냐면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가 움직이게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바탕을 마련해 준 거죠. 바탕을. 그래서 그걸 채용의 관계로 말하면은 양을 바탕으로 하고 양을 그러니까 채로 했다는 얘기죠.
양을 바탕으로 하고 쓸 영자 활용한 것은 음을 활용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게 장녀가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니까 이렇게 보면 형상으로는 당연히 양이 많죠. 더군다나 그 양이 위로 다 올라갔잖아요. 양이 두 개라고 해도 여기에 있는 양은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건 둘 다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강한 양의 어떤 그 바탕을 갖고 있냐면은 이게 더 강한 거죠. 근데 뭐가 강한 거냐면 형상이 강하다는 얘기지. 양은 본래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힘을 이제 말한다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작용을 하잖아요. 그걸 본다면 이게 더 강한 거지. 똑같이 양이 두 개가 있지만 이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이건 위로 다 올라간 거고 그 밝은 걸로 말하면 이게 더 밝은 거죠. 그러나 힘으로 말하자면 이게 더 강한 힘이 있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헬겔을 볼 적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체와 용의 관계로 봐야 돼요. 체와 용의 관계로 보면서도 또 뭐냐면 힘이 어떤 게 강하냐. 그러니까 헬겔을 단순하게 그냥 이것저 이태다 그런 식으로 외우고 있는 이상은 발전이 없어요. 반드시 그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 있잖아요. 이건 두 개가 다 위에 있다. 이건 음효가 두 개가 다 밑에 있다. 그럼 같은 음이라고 해도 밑에 있는 음하고 이건 음이 위에 있잖아요. 좀 두 개가 다 이렇게 요건 두 개가 밑에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어둡고 어떤 게 더 힘이 더 강하냐 이제 그런 면으로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음은 본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힘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강한 거죠. 이 두 개 같은 두 개 음이라고 해도 위에 있는 게 더 힘이 더 강한 거지. 어두운 걸로 따지자면 이게 더 어둡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이 양을 위에 있는 양을 갖다가 밀어버린 거야 이제. 이거는 겨우 목숨이 이제 붙어 있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하루로 치자면 이게 밤 9시에서 한 뭐 11시 아마 그 정도 되겠지 이제. 그렇게 어두운 거죠. 요거는 자정이고 요거는 밤 11시에서 1시 사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요거는 뭐냐면은 새벽이죠. 요거는 완전히 동이 튼 거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더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힘으로 그 음의 힘으로 따지면 이게 더 강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헬겔을 바라봐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헬겔 공부가 중요하냐면은 숫자로는 이런 거 갖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1, 2, 3, 4라는 거 숫자만 가지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복희 씨가 왜 위대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이 숫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형상으로 볼 때 그 숫자는 어떤 그 선물의 형태를 띠고 있느냐 그런 걸 복희 8개를 그려놓음으로 해서 인류한테 일러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만 어렵죠. 그게 아무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을 적에 이제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사실이 더 밝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예리해지죠. 3월을 보는 눈이 상당히 날카롭게 말하죠. 그래서 이 우주에는 방대한 물량의 형상이 있죠. 지구에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산 꼭대기에도 그렇고 바닷속에도 그렇고 우리가 모르는 그 형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다고 해도 근본은 8개밖에 안 돼요.